자금성으로 향하는 길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베이징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천안문 광장을 감도는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천안문 막루는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채 말이 없었고 그 앞을 지키는 인민해방군 병사들의 부동자세는 풍경의 일부처럼 단단했다. 그 틈에서 린 메이는 낡은 가죽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20 초반의 미대생인 린 메이. 약간 헝클어진 검은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물감이 여기저기 튄 헐렁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커다란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 베이징은 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도시였고 린 메이는 그 기억의 조각들을 그림으로 붙잡으려 애쓰는 중이었다. 특히 이 천안문 광장은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처음 와서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선명한 곳이었다. 그녀는 연필을 진 채 막루의 특정 부분을 할머니가 유독 좋아했던 그 처마 곡선을 담아내려 애썼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스케치에 몰두한 그녀의 뺨은 살짝 상기되어 있었다. 주변의 소음, 오가는 관광객들의 발걸음 소리도 희미하게 멀어졌다. 오직 스케치북 위의 선과 기억 속 할머니의 미소만이 그녀의 세계를 채우고 있었다. 조금 더 나은 각도를 찾고 싶었다. 할머니가 저 용마루 끝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지 않니? 라고 속삭였던 바로 그 지점에서 본 풍경을 그리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케치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멈춰.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린 메이의 집중을 깨뜨렸다.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었다. 린 메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바로 코앞에 그림처럼 서있던 인민해방군 병사 중 한 명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리웨이 하사. 흠잡을 데 없이 각 잡힌 군복, 반짝이는 계급장, 그리고 그늘진 모자 아래 번뜩이는 차가운 눈빛.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린 메이는 숨을 턱턱 들이켰다. 못 들었나? 당장 뒤로 물러서. 리아사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린 메이에게 쏠렸다. 수근거리는 소리, 의아한 눈빛, 노골적인 호기심. 린 메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관광객 접근 금지선으로 암묵적으로 여겨지는 구역, 병사의 근무 공간에 너무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고작 몇 걸음이었다. 그림에 몰두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였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림 그리느라. 린 메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리하사의 고함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리하사는 린 메이의 사과를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몰랐다고? 여기 규칙이 안 보이나? 여기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놀이터인 줄 아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린 메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모욕감과 억울함이 뒤섞여 눈앞이 아찔했다. 그녀는 단지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린 메이가 다시 입을 열려 했을 때 리아사가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국가의 존엄성이 걸린 장소에서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리아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린 메이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위압적으로 린 메이를 내려다보며 턱짓으로 그녀의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그건 뭔가? 이리 내놔봐. 린 메이는 본능적으로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할머니와의 추억, 그녀의 슬픔, 그녀의 작은 위안이 담겨 있었다. 이것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뭐라고? 리아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공공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해야겠다. 신분증은 있나? 당장 제시해. 주변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관광객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거나 자리를 떴다. 그 중에는 카메라를 든 중년 남성 장 웨이도 있었다. 그는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리 하사와 겁에 질린 듯한 젊은 여학생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는 홍콩에서 온 관광객이었고 이런 종류의 권위적인 모습이 낯설지 않았지만
저 어린 학생이 겪는 모욕감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나설 용기는 없었다. 괜히 불똥이라도 들틀까 두려웠다. 린 메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스케치북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더욱 힘주어 끌어안았지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신분증. 그녀는 주머니 속 신분증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 저 차가운 군인에게 건네고 싶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 내보이는 기분이었다. 왜 꾸물거리는 거지? 신분증! 당장! 리아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광장을 갈랐다. 그의 손이 린 메이의 스케치북을 향해 뻗어왔다. 린 메이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물이 눈가를 뜨겁게 적셨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울면 정말 지는 것이다. 할머니는 늘 강인함을 가르치셨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애써 가다듬고 리하사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작은 불꽃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의 권위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리하사는 순간 흠칫하는 듯했다. 저항의 기미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던 어린 학생의 눈빛이 의외로 강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규칙을 어긴 자에게는 본보기를 보여야 했다. 특히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의 권위는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다. 리아사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더욱 강해졌다. 모든 사람은 정해진 규율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당신의 행동은 이곳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국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단 말이다. 그는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다시는 이런 경솔한 행동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시오. 이번 한 번은 경고로 그치겠지만 다음번에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는 린 메이가 끌어안고 있는 스케치북을 경멸하듯 훑어보고는 마침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제 그만 가보시오.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내뱉는 그의 말에 린 메이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끝났다. 끔찍한 순간이 겨우 끝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모멸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마치 산산조각난 자존심의 파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린 메이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주변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쓸 기력이 없었다. 멍하니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누군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까 그 중년의 관광객, 장웨이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동정심을 담아 북경어로 속삭였다. 타이구어펀러, 타이고븐러. 너무 심했어요. 린 메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린 메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공감의 순간이 얼어붙었던 마음의 한 구석을 아주 조금 녹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천안문 광장을 벗어나 근처에 있는 베이하이 공원으로 향했다. 베이하이 공원은 광장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넓은 호수와 고요한 정원, 한적한 산책로가 늦가을의 정취 속에서 평화롭게 펼쳐 있었다. 린 메이는 호숫가 한적한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상기된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할머니와의 추억으로 가득했던 페이지는 이제 모욕과 수치심으로 얼룩진 듯 느껴졌다. 연필을 다시 쥘 기분이 아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며 호수 위로 길고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린 메이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리아사의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목소리,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의 위압감. 그 제복은 국가의 권위와 질서의 상징이었지만 오늘 그녀에게는 개인의 존엄성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냉담함과 오만함의 방패막이일 뿐이었다. 규율, 질서, 존엄성. 그럴듯한 단어들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권위, 개인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비인격적인 시스템. 그녀는 그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였다.
억울함이 다시 울컥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씁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사랑했던 이 도시, 아름다운 풍경 속에